네, 안녕하십니까. 중원평제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부동산은 총체적 거품이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빌라, 상가, 토지, 망라해서 부동산의 총체적 거품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진단을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런 진단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상승세가 줄고 변곡점이 왔다는 진단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에서 35%가 거래가 종전 가격보다는 하락돼서 거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매매가가 11억을 넘어서고 중위값도 9억을 넘었다는 것은 서울 아파트가 전체 한 180만 호 됩니다. 그러면 90만 호 중간이 중위값이 90만 호인데 90만 호도 9억이 넘었다는 것은 낡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도 9억이 넘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상당한 가격대가 높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울의 빌라도 중위값이 평당 2천만 원 넘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아파트 수준에 넘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도 낙찰가율이 100%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상가는 공실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상가 그 경락가만 낙찰가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만 너무 좀 지나치게 고조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 아파트의 지난 20년간의 거품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거품 문제는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3년도에도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가 거품 열기가 높았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했다는 걸 봐서도 얼마나 그때 당시 거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흐름을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2021년 강남을 최초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강북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인근 경기도권까지 막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값은 2004년도를 넘어서면서 2024년 5년에는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였고, 2006년 9월 이후에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다시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승 흐름은 금융위기 직전까지 2018년 초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금융위기가 2008년인데 2008년부터 8, 9, 10, 11, 12, 13년 초까지 한 약 6년 동안은 간조정 정체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2014년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총리가 2014년 8월경인가 LTV DTI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건데,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은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부터 아파트 가격과 전면전 전쟁을 선포한다고 할 정도로 규제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실시한 게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입니다. 지금으로 돌아봐서도 상당 고강도 규제책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아파트 가격이 2배나 폭등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2배나 폭등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에서 그 정도로 가격이 폭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으로 기점을 해서 고강도 규제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대책 초기만 해도 사실 상당히 시장은 멈칫했어요. 멈칫하다가 2018년 4월 달부터 양도세 중과 관계가 시행되면서 그때까지는 사실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보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기대 이상으로 가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에 다시 또 폭등세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는 누구도 아파트 가격 거품을 얘기하기가 진짜 자제가 될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펀더멘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나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가격을 예측하던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조건 강세 고거만 내치는 사람들이 얘기가 맞아들고 시장에서는 호응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아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서울 아파트가 폭등한 이유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엇박자입니다. 공급을 규제한다는 시그널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하면서 그렇게 인식되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격은 달아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책을 시간 순으로 보더라도 규제책 발표 당시에는 조금씩 시장이 눈치를 보다가도 이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이후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 2019년 11월경인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게 적용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아파트에 대한 열기는 최고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아파트 이런 말도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청약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기존 아파트에도 매수를 하게 되고 있는 돈 은돈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열기를 갖다 대서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서울하고 조금 다른 흐름인데 경기도는 2019년 말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경기도도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돌아보면 경기도 아파트가 폭등은 서울에서 밀려난 2030 세대들의 매수 열기가 경기도 아파트 가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경기도 아파트의 호재라는 것은 GTX 노선 발표가 이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고 상기 3차 신규 택지 개발 이렇게 그런 호재가 계속 이어졌어요. 강력 교통망도 확충된다는 이런 식의 호재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기도 아파트는 2019년 이제 말 이후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하고 다르게 분이 다르게 사실 참담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최근 2, 3년 이내에 폭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또 다른 요인은 금리입니다.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최초로 나왔고 2020년 초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서 정부는 금리를 최저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0.5% 내렸고 미국도 당시에 0% 수준으로 다운시켰었어요. 당시에 주가는 처음에 폭락을 했지만은 이내 주가도 상승으로 돌아섰고 자산 가격도 점점 열기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경기는 어렵다고 얘기가 하지만은 자산 가격은 그 이후에 엄청난 폭발세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가도 그때 당시보다는 한 2배 이상이 폭등했고 주택 가격도 돌아보면 지난 5년간에 거의 2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도 보면
최근 30년 이내에 가장 폭등세를 이어간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잠시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흐름이 2012년 이상, 그러니까 한 6, 7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에 점차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점점 더 갈수록 폭등세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조정 지수로 본다면 이제 최근에 지난해부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이전 금융위기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조정 지수로 본다면 미국에서도 거품 경고가 높아지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절대치 주택 가격에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공동주택에서 성냥갑처럼 생긴 아파트하고 미국의 대저택형 주택하고는 사실 개념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미국의 대저택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8, 9억 수준이에요. 뉴욕 그게도.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땅도 없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 고평가 상태라는 것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징조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요인을 보고 그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쭉 살펴봤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2000년 이후에 폭등세를 이어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 5년간의 폭등세가 전무후무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래프로 보더라도 아찔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었어요. 지난 최근 5년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경기도는 생각보다가 2019년 전반기까지는 잠잠하다가 그 이후에 최근 3년 남짓의 폭등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가 보면 지금까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거래량을 보면 월별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들쭉날쭉해요. 거래량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낮은 거래월에는 한 4, 5천 건에 불과했지만 높을 때는 14,5천까지 올라갈 정도, 두세 배 정도의 거래량 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정책의 변수에 따라서 그만큼 눈치를 보는 시장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6, 7월에 거래량이 폭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점점 거래량이 지금 침체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비슷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매수 심리지표, 아파트에 대한 심리지표 있잖아요. 매수 심리지표, 그것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수 매도량으로 나타내는 매매 수급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만큼 시장에, 주택시장에, 아파트 시장에 에너지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측면에 볼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는 지금 임계치에 달해서 이제 대출도 더 이상 해주지 못할 단계까지 이뤘잖아요.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거의 진짜 규제가 심해질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서 보면은 관내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흐름도 보면 작년 연말 올 초에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관내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 흐름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이후에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 사실 경기도 아파트 가 폭등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수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이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율은 급증했습니다. 최근 한 2년간.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는 빠져나가면서 경기도로 이동하고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그런 흐름에는 2030의 흐름이 주도를 했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 가장 흐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주담대 금리가 5%대에 육박한다는 지금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가계부채는 10년 전에도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했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무난하게 별탈 없이 흘러올 수 있었는지 따지고 보면 금리입니다. 실제로 지금 2021년, 지금 10몇 년 전의 금리는 지금부터 2배 이상 높았어요. 2배 이상 높아서. 그러다가 금리가 점차 떨어지니까 부채 규모, 볼륨은 늘어나도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상환 부담은 줄어드는 거고,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오르니까 자본 차익은 커지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사고 가지고 있으면 덕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지금 2개월 전에 0.25% 올렸고 앞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장 금리는 벌써 상당한 상승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1년 전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코리보 금리, 금융기관 간 단기 어떤 빌려주는 금리, 그 코리보 금리가 지금 최저점보다는 벌써 한 60% 이상 상승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더 오를 추세입니다. 지금 또 가계부채는 어때요? 지금 최근 2년간만 200조 이상 늘었어요. 200조 이상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도 폭증하는 상태고, 그야말로 임계치 도달했어요. GDP, 1년 GDP를 넘어서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드물다는 얘기겠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없는 전세 대출까지, 전세금까지도 사실상 부채인 거고, 그리고 무리만 사회급자 대출이지만 가계 대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대출, 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위험성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전년 대비 증가율 목표 5% 내 6%로 하면서 지금 증가율 목표가 거의 차면서 지금 대출이 거의 중단되는 상태에 갔는데도 그만큼 가계부채는 한계치에 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구잖아요. 주택은 사실 사람의 흐름에 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인구는 지금 올해에도 10만 명 이상 줄었어요. 이 10만 명 이상이 경기도로 옮겨가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불을 붙였는데, 사실 인구가 줄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 경기도 옮겨갔으면 수도권 전체 인구 불어나느냐? 사실상 수도권 인구도 금년 작년 연말보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체적인 수요 요인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벌써 작년 연말보다 한 17만 명 이상 인구 줄었습니다. 인구가 주는 나라에서 주택 가격만 폭등한다는 그거는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 차제, 수도권 부동산의 거품 붕괴 목소리도 점점 지금 커지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역사상 최악의 버플, 내년에는 악소리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올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서울의 전국 아파트도 중위 가격이 5억을 돌파했다는 거고 서울도 10억 내지 10억 2천만 원이 중위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강남 일부 아파트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PIR도 보면은 작년도 이미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후에도 계속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수준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파트 가격 흐름 보지만은 사실상 2008년 이후에 2013년 초까지 한 6년간 조정 흐름이 나타났지만 사실 그게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때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에 불과했었어요. 소비자 물가 흐름하고도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 5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빨랐어요. 사실 보면은 땅하고 건물로 이루어진 아파트 주택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생산적 자산이 아니고 내구 소비자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를 수 없다는 게 이론적입니다. 사실 그랬어요. 미국도 보면은 장기 추세를 보면은 물가 상승 이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기복은 있고 뭐 거품이 형성된 시기도 있었지만 장기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소비자 물가보다 5배 이상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체 주택의 수급에서 보면은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한 180만 원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은 절대적인 면에서 보면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의 어떤 쏠림이기 때문에 서울은 뭐 물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아파트도 300만 채를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2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 안 된 기가 뭐 금단, 그 다음에 동탄, 동동탄 이런 데에도 입주 안 된 게 절반 넘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2기 신도시에 지금 추가되는 물량, 3기 신도시 물량, 그 다음 신규 택지 물량 이렇게 다 하면 사실 앞으로는 공급 대란을 오히려 걱정해야 될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물량 면에서도 상당한 지금 앞으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어떤 요인에서 보더라도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것은 힘이 붙인 사회입니다. 소득으로 보나 물가로 보나 그동안의 상승 추세로 보나 가계부채 흐름으로 보나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주택시장 상황으로 보나 어느 요인으로도 추가 상승 이어가기에는 그런 요인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뭐 추가 상승을 둘째치고 일각의 주장처럼 폭락의 상황 제가 봤을 땐 배제할 수 없다 봐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정말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들은 고강도 규제책을 썼는데 사실상 보면 고강도 규제책이 약발은 앞으로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웬만한 아파트의 고가 아파트의 1년의 보유세가 거의 억대를 지금 육박합니다. 2주택 양도소득세 이거는 그냥 최고 양도소득세는 82.5%인데 팔 수도 없도록 묶여있고 지금은 들고 좀 눈치를 보는 상태지만 그러한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보유할 수도 없고 보유를 하면은 보유세 팔면 양도세 다시 취득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어떻게 움직일 수 없도록 돼서 지금은 거래절벽 상태고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어느 순간 균열이 무너지면 폭락세로 돌변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 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요인적인 측면을 분석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제 말이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주택시장에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